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봇공학개론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그 공간 표시와 변환, 그 코디네이트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나 어떤 그 물체의 위치나 자세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위해서 제가 그 선형대 수학 앞부분을 조금 리뷰를 하고 어느 정도 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긴 한데 그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가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단하게 리뷰를 할게요. 그래서 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벡터가 뭔지 다들 알죠? 네, 벡터가 뭔지 알지? 그래서 벡터 그 다음에 선형 변환이라고 선형대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를 이제 알아볼게요. 그래서 어, 글씨 잘 보이나요? 네. 그래서 벡터는 뭐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쓰고 보통 우리가 3차원을 이제 여기서는 다루니까 3차원이면은 이런 식으로 A1, A2, A3 이렇게 원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공간상에 표시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Z축, X축, Y축 이렇게 하면은 X, Y의 Z축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벡터가 A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A라는 벡터가 뭐 X, Y 공간상에 이렇게 투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X축과 만나는 이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A1, 뭐 여기서 Y축이랑 만나는 게 A2, 이쪽으로 만나는 게 A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그 벡터의 크기를 벡터는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진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놈이라는 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벡터의 놈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얘는 루트 A1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뭐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으면 이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 이걸 뭐라고 하죠? 크기가 1인 벡터 유닛 벡터 단위 벡터라고 하죠. 그 단위 벡터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크기가 만약에 10이면 10으로 나눠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로 A를 나누면 된다. 그러면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이렇게 햇, 그 모자를 씌워서 햇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 A라는 햇 벡터의 크기는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단위 벡터라고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방향 코사인, 영어로 디렉션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X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X축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보통은 X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IJK라는 기호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Y 축에 대한 단위 벡터 J 또는 뭐 이런 식으로 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안 보이네.
그래서 어, ijk라는 그 방향 벡터로의 어, 우리가 각을 얘기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x축과 이르는 이 각도가 뭐 알파, a가 y랑 이루는 각도가 베타, a가 z랑 이루는 각도가 감마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감마를 여기서 제가 만약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잘 보이나요? 이게 감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a와 이 z축이 이루는 이 각도, 이거를 우리가 z축과의 방향 코사인이라고 해서 감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코사인 다들 알죠? 그래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잘 어두운데, 네,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음, 어, 이제 a의 크기분의 a3 이렇게 쓰면 되겠죠. a1인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고, z 같은 경우는 이제 어, a의 크기분의 a의 3, 이게 이 감마에 대한 코사인값, 코사인 감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벡터가 서로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이제 방향 코사인이라고 한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이너 프로덕트라고 다들 알죠. 내적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 이너 프로덕트. 또는 영어로는, 한글말은 없는데 영어로는 닷 프로덕트라고도 부르죠. 점을 찍어서 표시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너 프로덕트 어떻게 계산해요? A 벡터랑 B 벡터의 닷 프로덕트는, 또는 이너 프로덕트는, 이건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건 알고 있죠.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그 두 개가 이루는 각도, 코사인 세타. 요거는 이 내적의 성질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고, 어, 네, 그래서 이거는 자리가 없어서 이너 프로덕트, 이거 다들 알죠? 이너 프로덕트.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만약에 세개 성분 A1, A2, A3, B1, B2, B3가 있다고 하면은 A1 곱하기 B1 이런 식으로 곱하기 A2 곱하기 그다음에 B2 곱하기 A3 곱하기 B3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코사인 값을 역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은 A 크기 곱하기 B 크기를 분모로 하고 A와 B의 내적을 분자로 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도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AB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 플러스 우리가 프로젝션이라는 말을 배웠을 텐데 프로젝션 오브 그러니까 벡터의 프로젝션 벡터를 투영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여기 x축 여기 y축이 있을 때 지금 어떤 각도의 글씨가 안 써지고 뭔가 새로운 좀 더 좋은 장비를 써봤는데 잘 안 되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얘가 A라고 할게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 얘 A가 잘 안 보이는구나. 이 색깔을 안 쓸게요. 잠시만요. 뭘 지금 녹색으로 해보자. A라는 벡터, 그다음에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 A라는 벡터 위로 B라는 벡터를 투영해 볼게요. A라는 벡터 이거. 또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A의 단위 벡터로 투영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지금은 A라는 그냥 벡터 위로 투영해 볼게요.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만약에 안다면 이 각도를 안다면 여기에 투영하면 이 길이를 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뭐였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가 AB를 분모로 크기로 나누고 A와 B의 내적을 분자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게 뭐가 된다? A의 크기로 A를 나눠서 단위 벡터로 만들고 거기에 B의 내적을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A라는 벡터가 단위 벡터였다면 죄송해요. 네, 만약에 A가 단위 벡터였다면 자, A가 인내심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A가 만약에 유닛 벡터였다면 이렇게 쓸게요. 유닛 벡터. 이거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A의 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B를 A로 프로젝션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분모가 지금 이 분모가 1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불을 더 꺼버릴까? 자기 좋은 환경을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낫죠. 네.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책에 여기까지가 사실 선형대수학 이제 빅데이터 수치 해석을 들으면 4시간에 걸쳐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쓴 내용이고요.
한 5소분할까지 하면 4시간에 걸쳐서 이제 하는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로봇공학개론에서 배워야 되는 벡터의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 지금 벡터의 변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운동이라고 썼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동만 지금 있대요. 우리가 어,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잠깐 쓸게요. 그 벡터의 트랜슬레이션 우리가 보통 이거를 한글로 이동, 뭐 변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이제 우리가 좌표계의 이동 또는 벡터의 이동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건데 그러면 이제 어, 좌표계의 이동이라고 하면 어, 이 벡터의 이동이랑 생각했을 때 좌표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좌표가 뭔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좌표보다는 좌표계 우리가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거.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점이 있고 그다음에 기준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2차원이 있으면 이렇게 2차원이 있으면 x와 y 뭐 이렇게 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는 항상 배울 때 이렇게 평면상에서 배웠지만 이제부터 막 이게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거는 좌표가 방향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작점이 있어요. 이 원점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 여기서 우리가 이동만 생각했을 때 어, 3차원에서 보면은 일단 좌표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써요. A라는 좌표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뭐라고 하죠? 양괄호라고 하나요? 영어로 컬리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A라는 좌표계를 우리가 그럼 A라는 좌표계에서 본 P라는 점의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쓴 좌표계가 달라지면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 같은 점 P는 벡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서 보면 이 점이 오른쪽에서 보면 이 점이 왼쪽에 있고 이쪽에서 보면 얘가 오른쪽에 있듯이 어느 기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점도 다른 벡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좌표계가 어딘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벡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A라는 좌표계만 일단 놓고 뒤에서 이제 좌표계의 변환이 있을 건데 여기서는 벡터의 변환만 생각하면 이거를 이렇게 P1이라는 좌표를 이 Q라는 벡터를 더해서 그래서 이제 P2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서 P1과 Q를 더해서 그러니까 P1과 이제 Q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성분을 더하면 되죠. 좌표계의 합을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각각의 성분을 더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더했고요. 그다음에 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해서 어 지금 요렇게 P1이라는 거에다가 어, Q라는 거를 더하는 거 대신에 P1에다가 이제 D라는 거를 이렇게 D라는 거를 우리가 곱해서 여기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렇게 더하는 것처럼 만들고 싶을 때 이건 약간 트릭 같은 건데 여기에 밑에 있는 이 4x4 매트릭스를 곱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할 줄 알죠? 이 매트릭스랑 곱하면 어차피 여기 111이니까 이렇게 어차피 곱하면 그냥 px 더하기 qx 그다음에 py 더하기 qy 그다음에 pg 곱하기 qg 이렇게 바뀌고 마지막에 10001은
여기 다 어차피 0이니까 무시하고 1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 요렇게 표시하는 거를 이 좌표계를 우리가 3차원 좌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을 추가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우리말로 동차 좌표계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차 좌표계라고 하는 게 뭔지 잠깐 뒤에서 설명할게요. 여기는 뭐 필기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어, 일단 우리 호모지니어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호모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들어봤어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는 아마 처음 들을 텐데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개념이 어, 한글로 이제 뭐라고 했죠? 동차라고도 하고 뭐 예전에 그 뭐라고 하지? 그런 미분 방정식 때 우리가 제차라는 말도 썼었던 것 같은데 동차? 사실 이 호모지니어스가 우리말로 균질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미는 일단 좌표 변환에서 이거 좌표 변환을 뒤에서 이제 우리가 할 때 로테이션이라는 이 R 로테이션 변환, 트랜스메이션 또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변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로테이션은 매트릭스를 곱해서 벡터를 바꿔주고 만약에 벡터 P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벡터를 바꿔주고 트랜슬레이션 더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걸 대신에 우리가 T라는 4x4 매트릭스 정의를 해서 P를 T 곱하기 P로 해서 이 안에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모두 표현하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모두 하나의 4x4 매트릭스 T로 T의 곱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어,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합쳐진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시스템 오브 리니어케이션 우리 서양대 수학에서 배우는 이거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선형 연립 방정식 이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죠. 여기서 이제 호모지니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AX 뭐 A1, 2, X2 뭐 해가지고 여기에 뒤에 여기 0, 그다음에 A21, X1, A22, X2 여기 0,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더해서 여기 마지막에 0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모든 녀석이 다 0이면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서 지금 x1, x2, x3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1차식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모든 게 모두 다 1차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여기서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여기 뭐 상수 b 이런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수가 없어요. 1차, 2차 다 사실 상수는 0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모두 1차식으로 다 모든 성분들 다 1차여서 약간 호모지니어스 다 균질하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사실 여기 2번, 3번은 그냥 제가 약간 상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우리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우리 뭐라 하지? 미분 방정식에서도 우리 뭐 이렇게 y 프라임 플러스 y y 이러면 여기에 얘가 0이면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고 이러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고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면 뭐 여기서 보통 여기 들어오는 게 이거를 우리가 뭐 상수로 잡을 수도 있고 뭐 sin x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non homogeneous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forcing term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 이 force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순수하게 여기 보면은 y hat, y 프라임, y2 프라임에서 y에 대한 이 x에 대한 미분의 n차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가 없어서 다 모든 여기도 똑같이 다 모든 성분들이 없어서 다 균질한 이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에서 얘기했던 거랑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는 노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을 모두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그다음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우리가 변이를 시켜서 어떤 이제 이거는 좌표계가 변할 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써놓은 게 지워졌네. 그 우리 코디네이트는 기준점, 오리진하고 기준점하고 방향이 있어야 된다 했죠. 디렉션. 여기 좌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근데 만약에 이 x, y 좌표계에서 좌표계가 움직여요, 이제. 좌표계가 움직여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랑 새로운 좌표가 됐어요. 그래서 좌표가 오른쪽으로 x만큼 움직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 델타 x만큼 움직이면은 이 오리진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러니까 이 오리진, 이 기준점이 a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 a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요만큼 있죠. 그걸 우리가 이 델타 x를 어, a에서 봤을 때 p 점이 근데 이 p에 이름을 붙이죠. b라는 좌표계의 원점 이렇게 어,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좌표계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어떤 점 P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점. 그럼 이 점 P의 X 좌표를 보면은 점 P의 X 좌표는 원래는 A에서 봤을 때는 이제 P였는데 이제 같은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 요만큼 움직였으니까 B에서 봤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좌표가 요만큼 델타 X만큼 줄어들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A라는 좌표에서 B라는 좌표계의 위치를 빼주면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건 X, 제가 X만 얘기하고 있어요. X의 위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점 P가 가까워지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거리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B라는 좌표는 어,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P라는 점의 X 좌표는 어, A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거 몇지? B 좌표계가 파란색이죠. 네. 이게 B 좌표계. 델타 X의 T 아래 총장은 누가 어디죠? 이거요? 이거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오리진 원래 이렇게 책에서는 BORG 이렇게 쓰거든요. 대문자로 다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B라는 좌표계의 원점에 X 좌표가 사실 되겠죠. 정확히. 그러니까 요 델타 X 여기서 얘가 A가 봤을 때 B 좌표계의 위치. 그래서 오리진이라고 부르는 게 제가 아까 기준점 오리진이라고 하는 게 그 B라는 좌표계의 원점,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A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B라는 좌표계는 이 PBO 요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얘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 원점이 뭔가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점만큼 원래 이제 A가 A에서 봤을 때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만큼 뺀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위치가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 설명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글씨가 작다. 좌표계가 움직이면 너무 좌표계가 움직이면 그럼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위치 벡터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좌표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원래는 A에서 봤을 때 B의 좌표의 위치가 여기 P B5인데 얘가 양수만큼 B라는 좌표가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의 좌표를 B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로 바꾸려면 빼주면 된다는 오른쪽 그러니까 증가했는데 오른쪽으로 증가했는데 이제 감소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건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물체가 제가 왼쪽으로 가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멀어지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서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트랜스레이션 했고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 건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잔상처럼 나와. 그럼 이번에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병진 운동 우리말로 이제 다이나믹스 지금 다들 배웠죠. 그 동력학 다들 배웠죠. 병진 운동, 트랜슬레이션,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로테이션,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또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또는 로테이션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코디네이트가 변하는 걸 수도 있고 좌표 좌표가 아니고 벡터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돌려서 원래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좌표 변환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일단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 어, 처음에 이 좌표를 우리가 A라는 좌표계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얘는 A라는 좌표계에 X 그러니까 이 방향 원래 기본 우리가 서형대석에 배우는 그 뭐죠? 베이시스 코디네이트 우리말로 어, 아무튼 베이시스 코디네이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의 베이시스 코디네이트. 그래서 얘가 a라는 그 좌표계고, 그다음에 여기에 b라는 좌표계가 있어요. 이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최종.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세타로 돌릴게요. 그럼 이 세타로 돌린 거에 좌표계를 우리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의 b라는 좌표계에 x 벡터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y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좌표계만 볼게요. 요 x, y도 있고 x인데 x만 보면은 x a라는 좌표계에서 x 벡터랑 b라는 좌표계에서의 x 벡터 두 개 사이의 각도는 두 개를 내적하면, 왜냐면 이거 단위 벡터라서 이거의 크기도 1이고 얘의 크기도 1이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이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A라는 관점에서 이 B라는 단위 벡터를 볼 수도 있고, B라는 좌표계에서 B라는 단위 벡터를 볼 수도 있어요. B라는 좌표계에서 XB라는 좌표는 당연히 1,0이겠지. X축의 단위 벡터니까. 근데 그게 A라는 좌표계에서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빨간색이 혹시 아예 안 보이나? 이거를 어, A라는 좌표계에서 본 XB라는 거죠. 이제 안 쓸게요. 잠시만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XB라는 것 자체는 똑같아.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근데 여기에 A라는 좌표계를 붙일 수도 있고 B라는 좌표계에서 C라는 좌표계를 붙일 수 있다는 거야. 그 벡터는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안 붙여도 이게 말이 돼요. 왜냐면 어느 데서 보더라도 이걸 내적하는 건 가능하니까, 각도라는 건 존재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A라는 좌표계에 에서 본 그 잠시만요. 어, XB는, 그러니까 요거 하얀 색깔로 할까? 하얀 색깔로 할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좌표에서 봐야 돼요. A라는 좌표에서 봐야 되니까 일단 이거의 방향 코사인이 결국 이 X축에 이루는 각도, 그러니까 어,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게 코사인 값이니까 여기 X축의 값이 이 A 좌표계에서의 X 값이죠. 그다음에 Y 값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거 사인 세타잖아요. 요 높이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는 좌표에 있다. 그러니까 이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y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 파란 색깔 요 y는 일단 x 좌표부터 볼까요? x 좌표는 지금 얘가 세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코사인 세타, 아 미안, 여기 사인 세타잖아. 그죠? 여기가 사인 세타니까 x 좌표인데 마이너스 방향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y축, y는 요 높이는 이거의 코사인 세타죠. 그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 y, 지금 색깔리지 않게 제가 색깔을 좀 맞춰볼까? 지금 B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 y 단위 벡터, 그다음에 A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 y라는 XB라는 이 단위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좌표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벡터인데도 불구하고 xy를 a라는 좌표기로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새로운 벡터, 빨간색 한 번만 쓸게요. 네. 여기에 녹색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긴 a라는 하나의 새로운 벡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a라는 좌표기에서 볼 수도 있고 b라는 좌표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좌표기에서 일단 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x, y 좌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a, x, a, y. 근데 a라는 좌표계에서 본 거라고 해서 이렇게 쓸게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b라는 좌표계에서 본다라고 해보죠. b라는 좌표계에서 보면은 이 값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냥 돌려서 본 거니까. 그럼 그거는 어,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x좌표,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y좌표가 있을 건데 이거 두 개는 다를 거죠.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 이 같은 a라는 벡터를 이 방향과 내적하면, 그러니까 a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걸 a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생략하고 이거를 이 얘랑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 좌표가 나오는 거 알겠죠? 이게 x, 그다음에 a를 y랑 내적하면, 그러니까 y의 요거에다가 내적 방향 코사인이죠 사실 이거. 그렇죠? x, b라는 거의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결국 얘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그 요렇게 투영한 이 좌표계가 나온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얘랑 코사인 요거랑 내적하면 얘가 단위 벡터니까 요렇게 코사인 값 취해가지고 단위 벡터가 나온다. 내적하면은 어 그 투영한 성분이 나온다. 제가 투영이라는 걸 그림자로 위에서 딱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로 쓰면 이 x축이란 거에 투영한 이 값이 좌표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내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적이 그래서 투영이란 말을 계속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y축으로 투영하거나 x축으로 투영하면은 그 좌표계가 나오고,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근데 a도 그렇고 xb, yb도 그렇고 다 기준 좌표가 일단 계산을 뭔가 하려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a라는 좌표 기준으로 일단 다 해야 돼. 이거는 일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a는 b 좌표에서 보고 xb는 a 좌표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두 개는 아예 다른 좌표에서 보는 거야. 둘이 연산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둘이 다른 공간상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일단 a도 a 좌표계, xb, yb도 a 좌표계에서 본 거 기준으로 내적을 해야 그 좌표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어, 여기 위에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있죠.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그럼 이거 두 개 내적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거 두 개 내적하면은 일단 이 a는 잠깐 생략할게요. 그러면 ax 잠깐 써주자 그냥. 네. 코사인 세타 플러스 ay 사인 세타. 그다음에 여긴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x 사인 세타 플러스 ay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에 A좌표계에서의 이 A라는 벡터를 요로 매트릭스를 곱하면 B좌표계에서 봤을 때의 A
얘는 B 좌표에서 봤을 때 A 벡터고요. 근데 여기 끝에서 보면은 얘는 지금 A 좌표계에서의 A 벡터, A 좌표계에서 A 벡터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 원래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A 벡터는 이렇게 봤으니까 약간 이 위쪽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 좀 이렇게 내려오죠. 그 내려온 거를 요거를 이제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벡터를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어, RBA라고 부르고 이거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할 건데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거 역으로 요 하늘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 A 좌표의 회전값이에요. 그래서 B 좌표계 지금 계속 그 기준 좌표계를 보면은 항상 이 왼쪽 위에 쓰는 게 뭔가 관점이지. 이 관점. 이 B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A의 로테이션. 그래서 음, 우리가 B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 요 A 벡터를 우리가 만들고 싶어 어디로부터? A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 A라는 벡터로부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방금 했던 게 얘는 B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 A의 회전 곱하기 A에서 봤을 때 A 벡터. 그래서 A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 벡터를 B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 A의 회전을 곱해주면 B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 벡터로 바뀝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약분을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 A랑 요 A랑 이렇게 약분된다.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서 A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를 B라는 좌표로 바뀐다는 거지. 근데 이것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도 좌표계가 움직였으면 사실 얘는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A라는 좌표는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P점,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P점은 어, B라는 좌표계에서 P점은 A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보다 오른쪽으로 간 만큼 빼주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 잠깐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빼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 이 A라는 좌표를 B라는 좌표로 바꿀 때 A에서 봤을 때 B의 원점을 더해주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 이 벡터를 B에서 봤을 때 A를 이제 곱해서 B로 바꿔줍니다. 네네. 네. 여기요? 여기서 바로 P 적국에서 A에서 바로 P 원점을 빼면 B에서 바로 P가 된다고 했는데 밑에 거는 네. 뭐하잖아요 갑자기. 저 둘이 다른 식인가요?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잠시만요. 이거 잘못 썼네. 얘가 B, B고 얘가 A. A? 원래 이렇게 썼나요? 그러네요. 네. 이게 아니고, B가, 잠시만요. 그렇지. A고 얘가 B고. 네. 이거를 지금 넘어갔네요.
아, 그럼 제가 잘못 설명했네. 반대로 설명했네. 그러니까 B에서 봤을 때 좌표를 A에서 봤을 때 B를 더해줘야 A의 좌표가 나온다. 이거 말 이해가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A에서 봤을 때 좌표를 B에서 봤을 때 A로 보면 이제 더해주거나 이제 곱해주면 B로 나온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거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쓰면은 A에서 B로 가고 B에서 점 P로 가니까 A에서 B에서 P로 가서 A에서 P로 간 그 좌표가 나오는 거지. 이것도 말이 별론가? 음.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반대라는 거야. B에서 A로 회전한 거를 B에서 곱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내가 B에서 A로 회전하면은 그 좌표는 반대로 도니까 원래는 여기서 정확히 좀 더 쉽게 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사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에서 봤을 때 B의 역함수 또는 이걸 트랜스포저의 역함수인데 이거랑 A의 벡터를 곱하면 B에서의 벡터가 나오는. 그러니까 어, A에서 B로 움직이면은 그거의 반대 방향을 곱해줘야 B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좌표가 돌면 걔는 이렇게 반대로 도니까.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걸 이제 로테이션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좌표가 돌 때 방향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음, 그러면 이제 그 다시 한번 코디네이트의 로테이션 잠깐만 다시 설명하면은 음,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상형대수 시간에도 배우는데 세타만큼 돌면은 이거의 2차원 공간상에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기억나죠? 얘가 이제 우리 로봇공학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A에서 봤을 때 B의 이 방향 코사인 저 XB의 그러니까 X라는 단위 벡터의 방향 코사인 돌아간 거 이제 A 대비 B라는 좌표계가 돌아간 거에 Y의 방향 코사인 이렇게 적어주면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사실 3차원으로 세 개를 놓고 할 건데 지금 일단 쉽게 설명해서 두 개를 놓고 한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서 봤을 때 B가 돈 거를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쓴 거고 A 기준으로 B가 이제 어떻게 돈 건지 여기서 A 기준으로 B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방향을 얘가 이렇게 X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X가 어디 있는지 Y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앞으로 얘는 이제 글씨가 가끔 작아서 이거는 어, A라는 좌표계에서 B라는 좌표계로 도운 것 또는 요 지금 이 벡터 A를 이 B라는 좌표에서 봤을 때에서 이제 A라는 좌표계에 봤을 때로 돌리는 거. 이렇게 쓸 수 있다. A 좌표계를 B 좌표계로 돌리거나 이 이거는 이렇게 결국 A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A 벡터를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A 벡터를 A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A 벡터로 바꿔준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괜찮나요?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있는데 어, 네, 오스고나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오스고나 매트릭스 좀 수용대에서 U라고 부르고 오스고나 매트릭스는 보통 이제 U 트랜스포즈가 U의 역행렬인 거. 다시 말하면은 U 트랜스포즈 이걸 역행렬을 이렇게 왼쪽으로 곱하면 U 트랜스포즈 U 또는 U 트랜스포즈가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우리말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뭐지? 기억이 안 나. 뭐예요? I가 우리말로 뭐지? 아무튼 I I로 이다 다이고날 성분이 그 대각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0인 거죠. 근데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가장 대표적인 오소고나 매트릭스. 그래서 오스고나 매트릭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스고나 매트릭스는 그 회전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오스고나 매트릭스가 다 그런 성분을 가지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유는 그러니까 방향만 바꾸지 그러니까 돌리기만 하지 크기를 바꾸지 않아요. 크기를 바꾸지 않고 방향만 바꾼다. 돌리기만 한다. 그래서 딱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 앞에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는 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3차원으로 확장한 걸 여러분이 아마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질 텐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어 세타만큼 돌린 거를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리면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가 원래 세타만큼 돌린 거에 역행렬이거든. 세타만큼 돌린 거를 이제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리면 역행렬이다라는 말이고 그거 우리가 여기서 표시를 해보면 이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이제 코사인에 마이너스 붙이면 그냥 자기 자신이고 사인에 마이너스 붙이면 앞으로 나가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얘는 플러스 사인이 되고 여기 사인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1로 갔죠. 우리가 전치행렬, 트랜스포즈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전치행렬이니까 결국 얘가 원래 R에 세타만큼 돌린 거 이 로테이션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랑 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래 행렬이 있었는데 그거에 트랜스포즈 취했더니 역행렬이 되는 게 아까 제가 원래 오스고나 매트릭스의 정의라고 했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만 취해주면 되니까 역행렬 구하는 게 엄청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방금 우리가 그 했던 그 이제 요거를 로테이션을 이거 잠깐 넘어갈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봤던 이 A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벡터를 이제 어떤 각도만큼 이제 돌려주면 다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벡터를 여기서 G축으로 회전을 한다. 여기 3차원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3차원에서 Z축으로 돌면은 이거를 투영해서 XY 평면으로 투영하면 원래는 지금 어, 이 이쪽으로 떨어졌던 이게 어, 저기요. 이 파란색이 원래 P1이라고 하고요. P1이 투영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지. 근데 이제 Z축으로 돌면은 우리가 그 서양대 수학에서 했었나? 우리 그 미적분학 할 때 뭐 이렇게 왼손 오른손 잡히고 혹시 아니 물리 시간에 배웠나요? 오른손 이, 이 Z축을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게 이제 양의 방향으로 도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 거죠. 그럼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돌 텐데 그 돈 거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이 요 기호를 우리가 제가 헷갈릴까 봐 싸이라고 하는데 싸이만큼 돌리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사실 x, y라는 평면에서 돌리는 거랑 같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식을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z축은 사실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x, y, z 1이 이렇게 곱해지는데 z랑 여기서 얘랑 곱하면 어차피 z만 남으니까 여기는 00001이 되는 거 알겠죠? 어차피 z는 여기 영향을 안 미쳐야 되니까. 그리고 x만 곱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봤던 그 싸이만큼 돌렸을 때 z축으로 돌린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어, 그리고 요 이름을 우리가 가끔 이제 헷갈려서 저도 헷갈려서 적어놨는데 이건 다들 알 테고 세타 이걸 우리가 파이 요거의 소문자 파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 요거는 뭐 양자역학 배우면 양자역학의 인수로도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가 고도각 방위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달이나 해를 보면은 그 달이나 해가 북쪽 방향으로 얼마나 돌아 있냐. 제가 만약 이쪽이 북쪽이고 해가 여기 떠 있으면은 이 북쪽으로 얼마나 돌아 있냐를 어, 아지무스라고 하고 우리말로 방위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닥 우리 지평면으로부터 얼마나 올라가 있냐를 보통 이제 얼티튜드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엘리베이션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보통 이 아즈무스를 보통 이 싸이라는 기호로 많이 나타내서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어, 그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다들 들어보셨죠?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 증명이 이 그림에 그대로 있거든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 알파에서 베타만큼 갔을 때 요 길이의 코사인이 요 길이고 그게
또는 사인이 이 길이고 이거를 이 높이 더하기 이 높이 하기 계산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삼각함수를 그 나중에 그 컴플렉스 넘버 복수수 혹시 우리 응용수학 때 복수수 그 배우나요? 컴플렉스 그 복소 뭐라 그러지? 하여튼 I 이렇게 표시해서 오일러 공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나타내는 거. 얘가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인데 이거를 더하기 빼기 하면은 사실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어, 뭐 생각하면서 덧셈 공식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음, 이 알파라는 각도만큼 이 L이라는 게 이 길이라고 했을 때 이 처음에 위치가 원래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였는데 그게 이렇게 알파라는 각도에 위치해 있는 이 P1이라는 점이 이 P2라는 점으로 돌리면 P2는 알파 더하기 사인만큼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X 그 P라는 점의 X좌표를 봤을 때 지금 P2죠. P2의 X좌표 이게 이제 요렇게 풀 수 있는데 얘 방금 삼각함수 덧셈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코사인 알파, 사인 사이,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래 알파가 P1에 대한 X좌표고 사인 알파가 P1에 대한 Y좌표였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어 P2에 대한 Y좌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다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공식대로 쓰면은 P2라는 점에 x좌표, P2라는 점의 y좌표에다가 이제 코사인 사이 마이너스 사인 사이 사인 사이 코사인 사이 이렇게 곱하면 죄송해요 이게 P1이죠. P1의 좌표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P2 xy가 된다. 이걸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어. 아무튼 그래서 어 요거는 방금 2차원에서 본 거고 3차원에서 봤을 때 Z는 이렇고 Y축으로 돌렸을 때는 어, 이제 Y는 가만히 있고 Y축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돌렸을 때 위에서 바라보면은 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Z 여기가 X 이렇게 생겼죠. A에서 봤을 때 이게 Y가 이로 튀어나온 방향이니까 여기서 튀어나온 방향 보통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얘가 Z가 X랑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코사인 마이너스 아니고 코사인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봤을 때로 이렇게 보면 YZ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꼬마 신신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XY 각각 축으로 돌렸을 때 3차원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4바이 4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거의 다 원래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네, 지금 얘기했던 게 뒤에 이제 설명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아마 될 것 같아요. 우리 45분까지인가? 수업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